안녕하세요. EBS 청년미래 기자단 스페셜 라디오 DJ 은문을보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학교폭력 그 이후의 삶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사연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인어의 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분이신데 학창시절 심한 학교폭력을 겪고 오랜 시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대학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된 캠퍼스 라이프를 아직 즐기진 못했습니다. 그런 대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은 매우 잘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알찬 첫 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또 요즘 매주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그동안 제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었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그동안 꼭 참고 미뤄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억이라고 칭하는 학교 생활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들을 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학교 폭력의 일종이었음을 알게 된 것도 성인이 된 후였고 그 당시에는 오로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에 대한 학교 선배들의 괴롭힘은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교탁 바로 앞에 저를 세워두고 그들이 무리지어서 윽박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따로 저를 불러내서 으슥한 곳에서 저를 때리고 욕하고 놀리던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미움을 받는지, 왜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매일 그렇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렵게 학교와 부모님께도 털어놓고 가까웠던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학교는 상담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없이 우울감에 빠지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태산입니다. 당시에는 아픈 마음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저 스스로를 때리기도 했었고 손목에 상처도 내보고 혼자 코인 노래방이나 카페에 가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배가 부를 때도 계속 폭식을 하면서 허전함을 채우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건강만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더 하락시켜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당시 학교가 얼마나 무심했었는지, 얼마나 그 상황을 방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분리시켰어야 한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도 그런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그에 맞는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가족이, 주변 친구들이, 또 학교가, 그리고 이 사회가 학교 폭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나날이 온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용기를 내 이 어두운 동굴 속을 걸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도 두려움이 많아지고 스스로를 잘 믿지 못해서 쉽게 주눅이 들고 의견 내기를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해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그만큼 두려움이 커 자꾸 의심하고 뒷걸음치게 되어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가해자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남아서 그 애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받고 잘 못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저는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법과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낯설지만 앞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만의 방법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내고 그것이 어려우면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된다는 것,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자상을 남겼는지 이해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일단 대학에 왔으니 주어진 공부를 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일도 하고 경험도 쌓아보고, 하다가 지치면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뛰었다 걸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연습하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웃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제가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어의 꿈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참 이 사연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오셨을지 곁에 계시다면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말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은,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잘 견뎌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무사히 대학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성적도 잘 받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를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연에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더 이상 이 사회가, 학교가, 주변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방관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가 일어난 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미리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죠. 인어의 꿈님,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